네, 안녕하세요. 용산도령의 비전 명리학 그 실전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그 갑자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운송포태법 실전 시간으로 금일 공부하실 일주는 바로 이 을축일주입니다. 자, 을축일주의 포태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간단한 신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축일지는 포태로 보게 되면 바로 쇠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쇠지는 신살로 바꿔 얘기하면 바로 반한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반한살에 우리가 머리를 두고 자는 방향이기도 한데요. 반한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말 안장 위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때 머리를 두고 자는 방향이 바로 이 반한살 방향인데요. 반한살은 지장간의 정기신이라고 하는 일주를 보조해주고, 그리고 적당히 설기를 해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두고 자는 두침 방향을 바로 이 반한살 방향에 두는 것입니다. 포태로 보게 되면 왕지를 막 떠난 쇠지는 은퇴를 막 맞은 회장에서 명예회장 정도로 내려온 단계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막강한 영향력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결코 낮은 등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한은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많이 되는데요. 자, 을축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반한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을축일주는 재성이 지금 지장간에 있죠. 그러니까 재성. 자, 을축은 을에서 보면 축이 바로 재고가 됩니다. 재고기인이 되겠고,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요. 복신이면서 금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재궁이 어디에 있어요? 쇠지에 있죠. 예, 쇠궁, 재성 세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성 세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축은 지장간에 개신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개는 을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인수에 해당이 되고요. 자, 신금은 관이 되겠죠. 관이 되고, 그 다음에 기토는 재성이 되겠죠. 이게 정기지장간이고, 여기지장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기지장간, 그 다음에 정기지장간, 여기 중기, 정기지장간, 이 세 개가 개신기입니다. 개축은 관대에 들어가고요. 신축은 양재에 들어가고, 기축은 묘지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으면, 자, 다음 볼게요. 자, 을축일주는 복성이며 금신이며 열연이며 곡각이며 간, 위, 비장, 화상, 암,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어요. 자, 그럼 복성이 무엇이고, 금신이 무엇이고, 열연이 무엇이고, 곡각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금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복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금신은 을축, 기사, 계유, 일주에 해당이 되며 불굴의 의지와 초질간을 암시하는 성분으로 일시에 겹치면 사법관으로 출세하거나 무관으로 장성의직에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신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신살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태 60강짜리를 빨리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신살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일단 저런 게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게 다 한자로 변환해야 되는데 한자로 변환을 안 했네요. 어쨌든 요새는 한자보다는 한글을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자를 병용하겠습니다. 자, 복성기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복성기인은 갑인, 을축, 병자, 정유, 무신, 기미, 경호, 신사, 임진, 계묘, 이렇게 천간의 조합을 복성기인이라고 하는데, 이 수성, 그러니까 이게 목숨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장수를 의미하는 복성이에요. 자, 길진을 뜻하며 일정 동안 복록이 따르며, 자, 복록이 뭐예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재화, 즉 돈이잖아요. 네. 복과 록, 록은 이제 임금이나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록이 따르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래서 귀인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자, 복록이 따르며 부귀장수한다는 것. 복성귀인은 시지에 있으면 더욱 길하다. 왜 시지에 있으면 더욱 길할까요?
이 복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장수와 복록이 따르는 걸, 그래서 부기장수한다는 걸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장수성은 원형 이정으로 볼 때 시지에 있는 것이 더 길하겠죠, 아무래도. 자, 그런 의미에서 복성기는 시지에 있는 것이 더 길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열연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연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망신쌀 하잖아요. 이 망신이 뭐냐면, 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남이 보는 상태, 뭐 이런 거를 망신이라고 하거든요. 자, 을축, 정축, 병신, 기미, 경인, 신미, 이민, 임신 일주의 여자는 남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배우자 몰래 다른 애인을 숨겨둘 여지가 있으며 망신을 살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 열연쌀만 가지고 이렇게 추명하기는 어렵고요. 옆에 예를 들면 뭐 축이라 오가 암합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장간끼리 서로 암합을 하는 경우, 거기에다가 시지에 암합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100% 요게 성립이 됩니다. 실제로 사주를 추명할 때 병신일주 분이 이 시지에 이렇게 암합을 하면서 바람을 피는 거를 본 적이 있고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 일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일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장간에 암합을 할 때 이 시지에 암합을 하게 되면 배우자 몰래 타인의 애인을 두는 경우를 실제 추명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연쌀이 있으면 그 기운이 더 강하다. 그리고 이 기운만 있는 것이고 100% 추명하려면 양 옆에, 일주 옆에 지장간에 암합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더 정확하겠죠. 자, 열연쌀. 자, 곡각쌀은 뭐냐면, 이게 을과 축이 이렇게 각이 져 있잖아요.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이 곡각, 꺾여 있다는 때 곡각살인데, 이 곡각살이 있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아픕니다. 예, 아프고, 그리고 이 축이라는 글자가 암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고생을 한다는 게 이제 곡각살인데요. 특히 관절염 같은 거 많이 취약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을축일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을축일주가 어떤 의미의 해석이 되는지를 이제 포테로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을축은 기본적으로 재성 세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장간인 개신기가 있는데, 개는 축에서 관대, 그리고 신은 축에서 양지, 그리고 기는 축에서 묘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에서 설명드린 거고, 자, 이거를 정리하여 다시 하면, 자, 을축일주는 세지에 뭐예요? 거하며, 거법을 얘기하는 거고, 세궁재성, 아까 말씀드렸죠? 재궁 자체가 세지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재성 자체가 굉장히 강한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개수, 인수는 관대자하며, 자, 개수가 관대자죠. 개수가 관대자하며, 신금, 관성은 양재자하며, 신금, 양지는 양재자하며, 기토, 재성은 묘지자합니다. 자, 기토, 재성은 묘지자합니다. 병화식신은 양지로 종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자, 설명드릴게요. 자, 한마디로 을축일주는 종래 부자가 됩니다. 축토는 재고이기 때문에 재물을 깔고 있는 그런 상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무령에 비유하면 연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연꽃이 지능에서 피지 않습니까? 고생을 어지간히 한 겁니다. 어떤 곡절이 있냐? 자, 첫째,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반한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재산은 모았죠. 근데 몸이 아픕니다. 두 번째, 배우자 또한 아픕니다. 자, 여명은 좌자간고입니다. 좌자간고란 부성의 인묘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경신금이 축에 인묘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야, 축토는 금의 고지입니다. 즉, 인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나중에 이게 그 포테를 다루기 전에 원래 음양 오양의 기본을 알면은 더 설명이 편한데, 이 고장지하고 인묘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고장지하고 인묘는 엄연히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인묘는 천간에 투출해 있는 글자가 이 지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 고장은 뭐냐면 지장간 안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고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축 안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정반대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축이 있기 때문에 부자다. 그리고 어떤 분은 축이 있기 때문에 경신금이 임묘되니까 왜요? 남편이 뭐 일찍 죽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토의 경우, 특히 진술중미의 토의 경우에는 이 토가 고장지로 쓰였는지 고지로 쓰였는지, 그러니까 고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창고잖아요. 예, 창고로 쓰였는지, 이 창고가 터져 나올 때 이제 뭐 재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리고 인묘, 말 그대로 무덤으로 쓰였는지는 사주의 구성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인묘설을 논할 때는 음양간을 구분하지 않고 오행포태를 적용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축은 그 금의 인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신금이 절기로 인묘가 되는데 이때 인묘설은 오행포태, 즉 음양간을 가리지 않고 포태를 설명합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이거를 음양오행에 대한 기본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60갑자가 끝난 다음에 신살 다뤄드릴 거고요. 신살 다룬 다음에 원래는 오행육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본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앞에 강의가 이게 뭐랄까요,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기본 강의도 좀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그건 차후에 설명하고, 자, 축이라고 하는 것이 경신금을 가리지 않고 인묘한다. 이것이 오행포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과는 생리사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남편이 죽거나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뜻합니다. 일단 손님이 오시면. 자, 그리고 신금 부성은 양지에 장합니다. 자, 앞에서 인묘설을 논할 때는 오행포태를 말했는데 갑자기 신금 양지에 음포태를 거론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자, 다시 말해서 인묘설은 인묘설이고 자법은 자법 그대로 적용해서 남편의 신상의 동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부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축일적 기본적으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축 자체가 무교랑 관련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또 뒤에 또 설명을 할 테니까 또 굳이 두 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자, 남편의 신상이 양지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편을 부양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재산 축적 과정에서 여자가 상당 부분 많이 기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경우 만약에 남편의 직업이 의약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의약업종과 관련된 물상이 뭐가 있냐면 찍고 꿰매고 하는 것에 의학의 물상이 있다면 뭐 옷을 만드는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양지 자체로 뭐 유경이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등의 이 배우자 그런 분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기토가 화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죠? 기토가 화계, 즉 묘지에 있죠. 자, 포태술의 기본은 봉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재는 반환이자 그리고 부차적으로 화계가 되는 거죠. 자, 반환은 안정된 환경을 뜻하고, 자, 화계는 순수 자력으로 모은 저축을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구두쇠를 암시합니다. 자, 돈은 착실히 모읍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축에서 인수, 개수가 관대지에 놓입니다. 자, 월살이라고 하는 것이 좀 관대거든요. 호텔에 오면. 자, 종교성을 뜻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이나 오컬트 같은 신비로운 사상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역시 재물 축적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종교인이나 신앙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하나 더, 대개의 경우 을축일조는 저 축 안에 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습토입니다. 재고가 습토에 있기 때문에 재성 부성인 아버지가 묘지를 쓰게 되면 물이 찬 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을축일주 분들은 만약에 산소를 쓰시기보다는 뭐 하면 좋겠어요? 이 재고 부성 인묘를 아버지
재성이 임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축중의 개수가 습토잖아요. 그래서 뭘 뜻하냐면 물찬상소에 아버지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을축일주는 가급적 매장보다는 화장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화식신은 양재조입니다. 자, 식신에 대한 그 교육이 괜찮죠? 예, 요렇게. 그래서 이 양지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 이렇게 베풀기도 잘 해요. 을축일주가 오지랖도 좀 넓고. 근데 목적은 뭐냐면 돈입니다. 예,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을축일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건데 아마 기본이 좀 돼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아, 포테를 저렇게도 적용하는구나 라는 거. 자, 오늘은 을축일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병인일주, 그리고 병인일주를 한 다음에 정묘일주, 그래서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씩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용산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